2023년 3월에 열리는 2023 WBC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일본 혹은 쿠바만 이기면 4강에 갑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대표팀 전력은 이미 많은 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계 메이저리거들이 완전히 뽑혔으면, 예를 들면 데인 더닝, 래프 스나이더, 미치 화이트, 코너 조가 있었다면 더 좋은 라인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상으로 빠진 류현진도 상당히 아쉽고 최지만도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 KBO 최고 선수들과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표팀은 현재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라인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지영, 의일이, 곽빈은 조금... 아무튼 2013, 2017 지난 두 대회에서 1라운드 광탈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대회에서는 나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한데,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진표가 대한민국을 4강으로 갈 수도 있는 확률을 높여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본 혹은 쿠바 중에 한 팀만 이기면 4강에 갈 수 있습니다. 이번 WBC 대회에서 한국은 B조입니다. B조에는 한국, 일본, 호주, 중국, 체코가 속해 있습니다. 각 팀마다 한 번씩 대결을 한 후 1위, 2위가 8강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번 조별 예선에서는 일본을 제외한다면 한국을 위협할 만한 존재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국하고 체코는 각자 자국 리그 선수들을 위주로 대표팀을 뽑았습니다만, 중국 야구리그, 체코 야구리그는 KBO 레벨과 비교해서 결코 프로리그 레벨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위협이라면 호주인데, 호주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들은 대부분 호주 야구리그, 마이너리그 선수들이고, 메이저리그에서 12타석을 기록한 에런 화이트필드만이 유일한 메이저리거입니다. 호주 야구리그 수준은 KBO 2군 선수들로 이루어진 질롱코리아를 완벽한 꼴찌로 만들 정도로 나름 수준이 있긴 합니다만, 장재영, 송찬희 같은 선수들이 각각 투수, 타자 부문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KBO 1군 레벨과 비교하면 확실히 못한다고 할 수 있는, 한국 대표팀은 KBO 올스타라고 봐도 무방하니 객관적인 통계로만 본다면 호주도 그닥 위험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본한테 지더라도 나머지 세 팀을 어렵지 않게 이기면 10년 만에 WBC 2라운드에 진출, 특히 지난 대회 홈구장에서 이틀 만에 광속 탈락한 굴욕을 씻을 수는 있습니다. 일본한테 지면 B조 2위가 되어 8강에 진출합니다. B조 2위는 A조 1위와 8강에서 경기를 하고, 이 경기를 이긴 팀이 4강에 진출합니다. A조에는 대만, 쿠바, 이탈리아, 네덜란드, 파나마가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만 만나면 이상하리만치 강해져서 한국을 까다롭게 만들지만, 이번 대표팀 구성으로만 봤을 때 한국보다 결코 앞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만 대표팀 야수 중에는 일본 프로야구 평균 레벨인 우 니엔팅, 전 메이저리거 린츠웨이, 현 메이저리거 창유가 있습니다. 그냥 숫자로만 따졌을 때는 우 니엔팅, 창유, 린츠웨이는 토미 에드먼, 김하성과 비교해 전혀 나을 게 없는 내야수들이고, 대만 야구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왕배균도 일본 프로야구 기록을 보면 이정우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대만은 한국의 위험 요소가 되지도 않고, 무엇보다 A조에서 1위를 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대부분이 마이너리거들이고, 메이저리그에서 타격은 못해도 수비는 잘하기로 유명한 니키 로페즈, 데이비 플래처가 있습니다. 타격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수비만 잘해서는 A조에서 1위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왕년에 잘 나갔던 맷 하비도 있지만 지금 하비는 10년 전 하비가 아닙니다. 신경 쓸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나마 신경 쓸 존재는 외야수 살 프렐릭이라는 유망주 선수입니다. 2022 시즌 트리플 A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파나마는 대부분이 마이너리거들이고, 투수 중에 메이저리그 평균 미만 성적을 기록한 하이메 바리아, 하비 게라가 있고, 포수 크리스티안 베탄쿠트가 그나마 메이저리그 평균 레벨 선수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 전력으로 A조에서 1위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덜란드는 눈에 띄는 투수는 없습니다. 야수를 보면 현 김하성과 같은 팀 젠더 보가츠, 전 김하성과 같은 팀 주릭슨 프로파를 제외하면 메이저리그 레벨이라고 부를 만한 선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네덜란드가 세계 야구의 중심에 가까워질 수 있던 네덜란드 야구 황금 세대 블라디미르 발렌틴, 젠더 보가츠, 디디 그레고리우스, 안드레튼 시몬스, 조나단 스쿱, 주릭슨 프로파 모두 이번 대회에 참가하긴 합니다.
그나마 A조 1위 가능성이 있는 팀은 쿠바입니다. 쿠바는 이번 대표팀에 미국으로 망명을 한 선수들도 대표팀으로 뽑았지만 요한 몽카다, 루이스 로버트 외에는 쿠바 리그, 도미니카 리그,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중심 선수들은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 프로야구 리그에서 뛰는 투수들 리반 모이넬로, 라이델 마르티네스, 야리엘 로드리게즈가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기록할 정도로 무서운 선수들이고 일본 프로야구 리그에서 뛰는 야수들 포수 아리에 마르티네스, 좌익수 유리스벨 그라시알, 지명타자 알프레도 데스파이네 모두 타격 성적이 일본 프로야구에서 상위권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1군도 못 올라오는 왕배균 1군 평균 수준인 우니엔팅이 있는 대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쿠바가 조별 예선에서 1위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A조에서 1위가 될 만한 팀은 그나마 쿠바입니다. 조별 예선에서 일본에게 져서 B조 2위를 하게 된다면 A조 1위인 쿠바와 대결을 하게 되고 쿠바를 이기면 4강에 진출합니다. 만약 일본을 이기면 B조 1위를 하게 되고 A조 2위가 되는 팀을 만날 텐데 제 생각에 쿠바를 제외한 나머지 팀 중에는 한국보다 전력이 확실히 앞서는 팀이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 호주 대표팀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조별 예선에서 일본을 상대로 이기거나 일본한테 지더라도 8강에서 A조 1위를 하게 될 확률이 높은 쿠바를 상대로 이기기만 한다면 4강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혹은 쿠바를 이기면 4강에 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현재 일본 프로야구 올스타 및 오타니, 다르비슈, 스즈키 등 메이저리그 선수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쿠바 대표팀의 투타 주요 선수들은 KBO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멜 로하스, 라울 알칸타라, 앤드루 수아레스랑은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수준인 선수들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일본, 쿠바 두 팀 모두 이길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야구 단판 경기는 늘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팀이 저력을 보여줘 강팀을 상대로 이기는 일도 꽤 자주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국 대표팀은 언제나 제 예상을 빗나가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KBO 올스타팀을 뽑아서 출전했고 저는 전승 우승을 예측했지만 대만 대표팀의 실업 야구팀 타자에게 양현종이 홈런을 맞고 패배. 2019년 프리미어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팀에게 모두 이길 거라고 예측했지만 KBO 최고 투수 김광현이 대만을 상대로 무너지며 0대7로 패배.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도 최소 동메달이라고 예측했지만 마이너리거들로만 이루어진 도미니카 공화국 대표팀에게 동메달 결정전 패배로 노메달 굴욕을 보여주면서 한국 대표팀은 지난 몇 년간 항상 제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저열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요? 저는 그래도 한국 대표팀이 객관적으로는 일본, 쿠바를 제외한 나머지 A조, B조 팀들한테는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쩌다 기적이 일어나 일본, 쿠바도 이길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약팀이라고 생각했던 팀들에게 업셋을 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국이 압도적인 강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예상에 한국은 8강에서 탈락할 것 같고 1라운드 통과만 해도 성공이라고 봅니다.